일곱 번째는 시보증보험 관리 권한 부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허그, 그다음에 사업자, 또 구청장 정도로 돼 있는 상황을 광역 시도지사도 포함을 함으로써 저희들도 관리 감독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안정적인 보증보험 갱신입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만 LTV 산정하는 부분이 지금 도정법이 이제 개정이 돼 갖고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을 잘 해오던 그 어떤 사업장도 보수적으로 LTV 산정하다 보니 보증보험 가입 요구에서 탈락되는 상황들이 생겼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까지 한 10개소 정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 최근에 또 허그에서 입장을 낸 걸 보니까 일부 또 완화하는 상황도 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당히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거 역시나 갱신을 할 때 종전의 감정평가 자료를 좀 참고해서 평가의 급격한 그 하락을 좀 방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고요. 좀 더 나가면은 또 이런 급격한 그 단절을 막기 위해 좀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이 또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아홉 번째는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SH공사가 일정 부분 매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매입비가 표준건축비라고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그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렴한 상태입니다. 충분치가 않죠.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상향을 해서 하는데, 이건 역시나 민특법 21조의 2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참고로 지금 서울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그 임대주택을 지금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 번째, 이것은 이제 결국 사업은 10년 하는 것이니까 10년을 그 새롭게 출발하는 사업장이 있다면은 신규 상품을 좀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10년 동안 갱신 걱정 없이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저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좋겠다는데, 이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토부 내지는 어떤 뭐 금융위라든지 이런 상품 관련된 정부 협조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한 10가지 정도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제적으로 하고, 또 정부에 건의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 더 새로운 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거 했을 때 보면은 그 절차가 지금 또 잘 안 되고 있다가 좀 이런 항의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게 12월까지 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래는 지금 선지급이 안 되는데, 저희가 선지급을 이번에 결정한 부분은 그 최우선 변제 1호, 18호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원래는 선지급이 안 되는 부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세 사기 인정된 2호하고 잠실동 같으면 곧 인정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4호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선지급한다는 건데,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거는 그 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세 사기 인정이 되려면 총 4가지 항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보증금이 5억 이하고, 세 번째는 임차기간이 종료되고 어떤 경매의 상황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총 4가지 요건이 맞을 때만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 저 상황은 어떠냐면 사당동 같은 경우는 사당동은 3가지, 또 구이동도 사실 3가지입니다. 단 이제 한 가지 남은 것들이 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워낙 그 많은 다수가 살고 있고 또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틀을 저렇게 써놓은 것처럼 순차적으로 우선 된 분들은 먼저 하고, 대신에 저분들은 임차기간도 아직 여기 보시면 도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끝까지 챙겨서 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시아 이지은 기자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제 보면은 신한은행 통한 채권 양수 구조가 좀 궁금한데, 이게 신한은행이 채권을 양수한 다음에 시 예산으로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는 건지 아니면 은행 예산으로 되는 건지 구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LTV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 현재는 이제 60%잖아요. 네. 이걸 얼마까지 이제 완화하겠다고 이제 그 제도 개선을 요청했는지 그 두 개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저 은행 돈이 아니고요. 서울 시비를 가지고 합니다. 시비를 은행으로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면은 은행이 그걸 가지고 지급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LTV 60%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치가 튀거든요. 70% 80% 올라가니까 가입이 안 되니 그 어떤 유예 기간을 좀 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은 당장 지난 6월 달부터 시행이었습니다. 시행이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시행이 되는 부분을 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좀 더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까 드린 말씀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물론 그것을 이제 강화한 취지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과거에는 조금 더 러프하게 감정평가했던 거를 정부가 좀 더 또 주택 도시기금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강화한다는 것은 이제 이해는 됩니다만 그럼에도 어떤 급격한 변화는 또 이런 시민들에게 힘든 부분이니까 건의도 한번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LTV 기준 60%를 뭐 상향하는 그거까지는 세밀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좀 충격 완화를 해달라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SBS 비즈 최지수 기자님. 네, 이제 시에서 국토부의 보증보험 관련해서 방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요청을 해 주셨잖아요. 네. 감정평가의 기준 강화랑 가입 시점 미루는 거랑 여러 가지 요청해 주셨는데 지금 국토부랑 협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신지 국토부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토지비 융자 지원이랑 건설 자금 2차 보전 확대가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인데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이게 보증금 미반환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인 건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안심주택 공급이 너무 위축될까 봐 사업자들을 지원하려는 차원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두 번째 거는 사업자 지원입니다. 사업자 지원이 명확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협의는 저희가 국토부의 그 민간 그 임대주택 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도 수차례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국토부에다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말씀을 드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재명 기자님. 네. 예, 한국일보 이재명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4단계 검증 절차 말씀하셨는데 이 검증이 있어도 지난번 8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를 내버리면 임차인에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이게 피해가 이미 발생해 버린 거라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규정까지 할 수 있는 게 또 더 있을지 강제로 되돌릴 수 있는 거 검증이 미비했는데 통과됐을 때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8월에도 발표하셨지만은 이 허구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중단된 사업장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자를 대상으로 좀 완화한 정책들을 했을 때 중단 사업장들이 풀리거나 이제 향후 내년부터라도 이제 공급이 좀 재개될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될런지가 좀 궁금해서요. 두 가지 문의드립니다. 그 7개 사업장은 현재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여러 차례 이제 요청도 드려가지고 입주자 모집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뭐 지원책들이 그분들에게 손이 닿는다면 또 보증보험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 오늘 지원책은 그 7개 사업장뿐 아니라 신규로 지금 신규 공급이 인허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 있는 사업자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 저 부분은 저걸 만일 했음에도 그 허가가 나면 어떡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지난번에 이제 일어났던 문제는 철저히 이제 민특법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그거는 이제 지금 그 이제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는 어떤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먼저 걸러집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보증보험을 첨부해야 되거든요. 그 첨부를 정확히 확인하면 되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아까 그 4개 사업장 문제가 생긴 부분을 그런 것들을 철저히 사실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예. 예, 이거 기만적으로 한 부분도 사실은 구나 또 더 나가서 시도도 확인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못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아까 절차를 민특법을 개정해서 새로 만들되 당장 만들어지지 않으니 저희들이 저런 단계를 좀 더 갖고 시가 좀 확인을 하고 또 구에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이제 거르겠다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TV조선 조덕현 기자님. 예, 어쨌든 이번 사태의 핵심이 돈 떼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한다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보라색 사당코브 85하고 구이동 옥산 그린타워가 38호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히나 사당코브는 임차 기간도 아직 안 돼가지고 네. 시간이 지나면은 뭐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서울시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어서 여전히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나 저 85, 38 중에 구제를 결국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시겠다? 그것은, 우선 사당동은 현재 그 전체 85호에 대해서 사업자가 세입 임차인을 모집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라고 기망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 부분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뭐 100%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든 부분인데 그리고 또 구이동 같은 경우도 그 기망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야만 되는 부분이라 오늘 이 시점에서는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그렇지만 절차를 밟아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추가 다음 질문 있습니까? 네, 뉴스원 오연주 기자님. 네. 네, 저 실장님,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게 됐는데요. 8월 20일에 발표하신 대책과 크게 달라진 점을 하나만 꼽자면 소액 임차인 대상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것과 그다음에 오늘처럼 저렇게 날짜를 그때는 이제 선지급을 검토하겠다라고 했고요. 저렇게 날짜를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아까 여러 신한은행 등등과 협의를 해서 저렇게 날짜를 픽스를 해서 우선 확정된 분들은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계속 정리를 해서 또 순차적으로 간다. 이게 달라진 점입니다. 그럼 신한은행한테 공문을 보내고 은행이랑 얘기가 잘 돼서 소액 임차인까지 후순위 선지급 대상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왜냐하면 원래 그냥 저희가 아무 액션을 안 했다 하면 저 소액 임차인은 원래 저 변제는 받거든요. 다만 언제 받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걸 우리가 이번에 시간을 저렇게 확정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입니다. 보면은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파트에 보면은 갱신 시 종전 감정 평가를 참고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6월부터 허그가 감정 평가를 직접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종전 감정 평가면 아무래도 민간이 감정 평가한 거를 참고하는 방식이란 뜻일 텐데 네. 어떤 방식으로 참고를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게 추후에 좀 형평성 문제 같은 게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셨는지. 저 참고는 이제 그런 겁니다. 제도가 A에서 B로 바뀌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좀 완충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종전이라는 거는 사업자가
본인이 감정 평가를 직접 했습니다. 당연히 뭐 감정 평가를 맡겼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다른 감정 평가를 맡기기도 하고 이런 그 이제 민간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성이 좀 약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걸 공공성을 강화해서 지금 감정 평가 허그가 인정하는 5개 업체들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 과정이 너무 짧고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그 사업장에 살고 있는 그런 임차인분들이 오히려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그건 정부가 그런 유예 기간을 두건 아니면은 그런 종전의 값을 좀 참고를 하든 어떤 형태의 좀 완충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뉴스핌의 이동훈 기자님. 예, 이제 일단 제 이 보도자료 처음 봤을 때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모든 그 보증금에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지급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지급되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예. 두 번째가 그 주택진흥기금으로 사업자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준공공 성격이 되는 건데 사회주택처럼 이러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여담으로 내년에 주택기금 2천억이 모아지는 걸 생각하는 너무 쓰는 용도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봅니다. 2,200억이요? 예. 예, 세 번째 2,200억이 물론 그 큰 돈 아닙니다. 사실은 사업 규모에 비하면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그 진흥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즉 이런 뭐 정연주택에 대한 그 융자나 또는 뭐 어저께도 등록 임대 같은 경우는 또 출자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마중물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00억을 가지고 하고 다만 저희들이 그 이제 2,200억을 구성하는 그 세입 부분을 보시면은 기본적인 뭐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 나오는 현금 기부 체납 이런 것들도 하나에 그 들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요 근래에 저희가 구역 지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또 수입원들도 또 자꾸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돈의 그 규모를 점점 키워 나갈 그럴 계획이고 첫 해는 그렇게 출발하는 점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첫 번째는 이제 모두 다 100% 지금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그 비용을 그거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기죠? 없습니다. 그건 융자를 그냥 그 20% 해주는 것뿐입니다. 예, 주택실장 이게 SH 선매입 또는 분양 허용인데 이거를 사업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정이 있는 건지 또 궁금하고.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